대표님도 주식 실패 경험 있으세요? 아우, 당연하죠. 뭐 깡통 이런 거는 사실 얘기했잖아요. 깡통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고요. 깡통은 아닌데 상장 폐지를 처음 당해본 게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게 막 선물 옵션 좋아하는 그 막 도박 좋아하는 후배가 하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유진 외환거래 뭐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나와서 딴 일 하는데 그 친구가 압구정 쪽 살다 보니까 또 막 또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그 KR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풍력 이게 막 가로등에 막 풍력 발전기 세워서 뭐 하겠다라는 그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이 뭐 이렇게 지인이라고 해갖고 뭐 아들이니까 대표이사 아들이니까 하면서 샀더니 상장 폐지, 거래 정지 뭐 그랬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 되게 뭐 지금도 되게 잘 지내고 정말 아끼는 동생이고 친한 동생이 증권사에 있는데 이제 뭐 어떤 뭐 M&A 이슈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사야 된다 해갖고 한 800만 원인가 넣었는데 장 끝나고 바로 이제 상장 폐지 사유 그게 발생해서 거래 정지되고 한 6개월 있다가 10% 건지고 상장 폐지되고 이랬던 적도 있고요. 상장 폐지 한 3번? 한 3번 당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누군가 뭐 예를 들어서 지인 중에 누가 뭐 증권사다 뭐 애널리스트다 뭐다 하면 사실 초보는 신뢰가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맨날 보면은 애널리스트들을 뭐 좋게 생각 안 하고 뭐 하는 게 여러 경험에서 제 실패 경험에서 온 겁니다. 김태훈님 아시네. 증권사 직원이 망하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주식해서 돈 번 분들 계시거든요. 퇴사합니다. 왜냐면 자기 이름으로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차명으로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 벌면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퇴직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주식을 잘하면 그거 갖다가 주식하죠. 그걸로 복리 뭐하고 하면은 회사 뭐하러 다녀요? 저도 안 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증권사에서 뭐 오라고 할 리도 없지만 뭐 부른다라고 하면 세금 빼고 한 달에 3천 주면은 한 4시간 출근할 용인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못 넘어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 좀 약간 자신감이 없거나 이게 조금 여기에서는 대단하지만 큰 물에서 놀 땐 쫄보들이 많아서 이게 영역이 다릅니다. 그쪽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이론가? 뭐 필요는 하죠. 뭐 그런 사람들이 이게 정보도 수집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뭐 저도 그런 실패를 몇 번 경험했습니다. 윤인수님, 주식 매도 시점이 너무 어려워요. 자꾸 욕심이 생겨 못 팔고 힘들어지네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요, 매도 잘합니다. 손절을 잘해요. 뭐 마이너스 20% 30% 이러더라도 이게 수평 이동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초보뿐만이 아니라 경험이 오래 되더라도 이거 못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계좌에서 보면 앞에 종목 있고 그 뒤에 수익률 이걸 아예 안 보고 그냥 매매를 해요. 그걸 보다 보면 파란 색깔 있거나 뭐하고 하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넣었는데 지금 150이 까졌어. 이거 어떻게? 그러면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장기 투자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 독이 됩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있다라고 하면 옆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낫고, 오늘 같은 급락장은 사실 좋은 기회예요. 오히려 같이 빠졌었던 종목들, 그리고 지금 시세가 많이 난 종목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카페에 올린 대로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제가 에코프로비엠을 57,000원부터 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평단가는 나중에 사고 팔고해서 12만 원대에 맞춰졌다가 34만 원에 전량 처분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미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그 뭐 소위 말하는 뭐 PER이라든지 뭐라든지 고퍼에 사서 저퍼로 팔아라. 지금 이제 저퍼로 되는 과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숙 산업은 아니고 성장 산업은 맞지만 이미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대주주 양도세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꼭 연말에 매물이 나옵니다. 갖고 있으면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한번 팔고 다시 사요.
그러면은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의 이제 차익 실현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이해 왜 했지? 어쨌든 매도 예. 그러니까 매수 시점이 어렵다는 분도 계시는데 똘똘마님도 그러니까 그런 걸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뉴스에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10조 뭐 SK이노베이션하고 했잖아요. 뉴스에 파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예전에 바닥에서 나오면서 에코프로비엠이 상한가를 가면서 그때부터 랠리가 시작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 한 번 이제 더 큰 게 터진 거긴 한데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제 매수 시점을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는데 그러다 비싸게 산다. 그러니까 요게 제가 이제 원래 저는 차트나 이런 거 설명하는 걸 싫어하는데 제가 차트를 보여주면서 말씀드리는 게 저 흐름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으로 상승 추세인지 아니면 바닥인지 횡보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인지 이런 걸 보면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라고 제가 저걸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요거는 계속해서 제 방송 보시면은 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가는 바닥 시점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눌림목일 때 매수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매수 시점이 있거든요. 선물 옵션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물 옵션, 그러니까 파생 상품 거래하는 자격증도 있는데요. 제가 그걸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이제 뭐 헤지펀드나 이렇게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뭐 상방이든 하방이든 때려갖고 그걸 청산하고 뭐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기 플레이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좋은 표현으로 뭐 해지 목적으로 뭐 걸어놓는 것도 있고 한데 결국은 이게 장기 투자할 때는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거에 맞게 급 나가는 종목이 있거나 할 때는 종목 교체하기 좋은 게 사실 선물옵션 만기일입니다. 강제존버. 요거 강제존버. 강제존버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강제존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강제존버는 마이너스 2%, 3%, 5%, 플러스 2%에서 한 3년 왔다 갔다 한 그거는 기다린 건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 30%인데 강제존버다. 근데 실적이 꺾이거나 아니면은 산업 사이클상 이제 성장 산업에서 성숙으로 넘어간다든지 뭐 사이클 타는 종목들 이런 거는 존버를 안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게 그러니까 조금 이 주식에 이게 장기 투자를 해도 되는데 단기적인 매도를 조금 하고서 비중 조절하실 거면 이평선을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 주식이 뭐 20일선을 타고 갔다, 뭐 5일선을 타고 갔다, 그거를 좀 깨는 흐름이다, 뭐 거래량이 실렸다. 그랬을 때는 뭐 일부 한 30% 줄이는 방법을 저는 하거든요. 상승 추세일 때는 계속 끌고 가요. 뭐 원익 P&E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끌고 가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도 충전소는 아직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충전소 쪽은 저는 그냥 계속 끌고 갑니다. 한 번에 파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도 57,000원에 처음 샀지만 7만 얼마 때도 샀고요. 12만 원대도 샀고 17만 원대도 샀고 21만 원대도 샀던 것 같아요. 블레스 조이 파파는 아마 17만 원인가 샀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합니다. 그러면서 28만 원부터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익은 조금 보는데 손실은 존버하고, 이게 개인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저는 손절은 과감하게, 이익은 최대한 끝까지. 버튼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 같아요. 이게 15년을 하다 보면 이게 얕은 지식이 참 막 이게 모래알 같이 쫙 깔려 있어서 하나씩 끄집어내서 여기 초보분들을 제가 한번 나중에 코로나 이거 좀 이게 풀리면 한번 모셔야 되겠네. 이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매매하는 거나 이런 노하우를 한번 현장에서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번개는 드레스 코드, 재밌겠네요. 드레스 코드. 그리고 이제 각자 소지품을 꺼내고, 그러면은 좀 아이러브 스쿨로 가는데? 큰일 납니다. 태훈김님, 다 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주식이 취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많이 적어봐요. 많이 적고 그러면서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산업 쪽에서도 뭐 전공정, 뭐 조립공정, 후공정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잖아요. 그러면 움직이는 거 보면서 아 전공정 쪽이 움직이는구나, 후공정이 움직이는구나, 아 소재구나, 특수가스구나, 아 얘가 왜 떨어지지, 아 소송에서 졌구나, 이런 거에 대한 연관성을 계속 이렇게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제가 보는 그쪽을 설명하다 보니까 많은 종목을 나열을. 근데 사실 되게 추려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그 라이브 방송에서 종목 얘기를 하면은요 내일 아침까지 제가 장 시작할 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 시작했습니다. 방송 그만해. 15년을 필기한 사람입니다. 서기관. 아, 다 좋은 것 같아서 구매했고 다 좋지만 제가 요즘에는 보면은 그래도 그 중에 요게 낫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제가 말씀드려요. 그리고 제가 산 거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욕심을 비우는 게 수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더 올라갈 거 알죠. 더 올라갈 거 알고요. 뭐 그리고 또 올라갈 게 보이는 종목들이 있지만 그게 이제 정치 인맥주라든지 이러면 안 사요. 그러니까 욕심 자체를 비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더 오를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파시고 떨어질 거 같아서 본전 생각나서 못 팔 것 같은 데는 파시는 게 나아요. 본전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로잡는 거예요. 그 본전. 그러다가 상장 폐지도 제가 당해본, 상장 폐지는 아니지만 거래 정지로 뭐 12개월.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한 종목 거래 정지 지금 한 1년 반째 돼 있는 거 있어요. 저도 요즘 투자 노트 필기 작성. 진짜 투자 노트가 제가 저번에 농담으로 그랬잖아요. 이 노트 한 권이 1억이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론 이제 탭으로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못 써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신한테 맞게. 저도 그거를 써보려고 했는데 그 느낌이 저는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싹 쓰는 느낌이 저한테 안정감을 좀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쓰면은 뭔가 유리에다가 뭔가 손 이렇게 찍찍하는데 그런 소리도 있고 그래서 그냥 성향이 안 맞고 제가 아날로그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를 타도 딱 운전만 하지 크루즈 컨트롤도 쓸지 몰라요. 정말 몰라요. 지금 사실 그저께 차를 바꿨는데 블루투스, 그러니까 제규어에서 BM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뭐가 틀려서 블루투스 연결이 안 돼서 이제 조만간 새한 남편한테 가서 이렇게 어떻게 좀 해달라고 사이드,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욕구를 생길 때 항상 제가 즉 윗단을 보셔라 아니면 영업이익 높은 회사가 우선순위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리고 성장 속도가 가파른 거, 그리고 아니면 신규 그 설비 투자를 한 회사들이 왜 했을까를 조사해보고 투자하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인맥주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좀 내려놓음이라는 단어까지 쓰기엔 좀 거창하지만 옆에서 막 오르고 사실 좀 경험이 있다 보면 이거 잠깐 들어가도 한 10%는 먹을 수 있겠다라는 게 사실 보입니다. 그래도 그 매매를 하려는 마음을 누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가끔 저도 흔들려 갖고 샀다가 내가 미쳤지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손해 보더라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도 힘드니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더 이렇게 이 흔들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내가 이거 한번 들어가서 여기 나오면은 힘들게 월급 받은 거 한 번에 하겠는데 막 별의별 생각 다 들어요. 막 누가 막 귀에다 대고 막 얘기해, 한번 사봐, 눈에 보이지 않니?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걸 좀 던지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볼까?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주항공 비중을 15%로 늘린 상태고요. 자동차 비중하고 수소차 관련 이쪽이 자동차하고 수소차에서 한 50% 되고, 그리고 이제 대북주, 그리고 또 메타버스 조금씩 다시 사고 있고요. 충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 안 사죠. 고점. 이게 주식이 아예 모를 때는 뭔가 이렇게 계좌를 딱 보고 수익을 봤을 때 막 뿌듯해지고 기분 좋고, 뭐 주식하는 친구한테 전화하고 싶을 때 있죠. 그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때 30% 정리하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기자님을 예를 들면 뭐뭐뭐 기자님한테 야, 너 뭐 이 종목 샀냐? 야, 나 몇 프로 올랐어? 이거 하고 싶을 때 있죠. 네. 그때 30%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완벽한 해법입니다. 그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막 죽고 싶을 때 그때는 좀만 기다려 보셔도 되고요. 내가 왜 이래 갖고 손가락을 잘라야지 뭐. 네. 그거를 사실 올린 게 누군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냐. 환경을 바꿔보라고 제가 했잖아요. 저는 포스트잇도 좋아하고 사실 그 방 지저분하죠. 와이프가 잘 안 들어옵니다. 더럽다고. 로봇 청소기도 왔다가 뒤돌아갑니다. 저 닉네임을 코스피로 바꿔. 경제부총리로 한번 가시죠. 파란 것만 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후배나 이렇게 동생 친구들이 급하게 쓸 돈이 있어서 뭘 팔아야 되는데 뭐 팔아야 되냐라고 하면은 보통은 다 수익 난 거를 보통 팔거든요. 저는 마이너스를 팔으라고 합니다. 무조건 마이너스를 파는 겁니다. 파는 것만 왜? 저는 이렇게 포트 조정이나 아니면 가끔 한번 싹 정리 한번 할 때도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마이너스부터 시장가로. 이게 사실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정치인 맥주 관련된 거는 무조건 금감원에서 조사하면 여러 개 나올 텐데 그런 거 찌라시 뿌리고 그리고 또 뭐 이제 뭐 라든지 막 이렇게 들어본 적 없는 이게 뭐 경제 잡지에 있는 기자분들 그거 뭐 돈 주면 올려줍니다. 그 어젠가 에코바이 플라스틱인가 뭔가 또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뉴스 나오더니 상한가 가고 끝난 다음에 유상증자 발표 나오고 오늘 20% 하락하고 이 뉴스가 왜 나왔겠냐고요? 그 전에 뉴스를 뿌린 거죠. 옛날 뭐 똑같아요. 이렇게 뭐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좀 이렇게 말 잘하고 전달 잘하는 애들 불러다가 시장 가고 그거 들어봤어? 누가 그랬대 하면 쫙 퍼지는 이게 기자인 거잖아요. 이게 그 기자는 아니고 기레기 그런 이렇게 뭐 유튜버 떠버리들 뭐 그런 역할들인 건데 그러니까 뉴스가 사실 참 뉴스를 안 볼 수도 없고 그렇죠. 좀 이걸 그래서 좀 경험도 좀 많이 필요하고 한 가지 뉴스 무슨 특보 나온 것처럼 하는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게 뭐 그럴 특종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특종이다라고 해서 샀는데 회사에서 검토 중인 상황 없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빠지고 뭐 그러니까 에코플라스틱 어제 그거 보면서도 야 이거 또 한 번 똑같은 패턴으로 또 해먹네 이 생각 들더라고요. 거래량이 저렇게 터치면서 올라간 게 오늘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이렇게 틀리면 사실 불러서 주주들에게 뭐 곤장을 맞는다든지 뭐 물볼기를 맞는다든지 뭐 이런 게 좀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얘네들이 죄책감 없이 이런 식으로 오르면 오른다고 짓거려대고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짓거려대고 그러니까 제가 쟤네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공부 잘하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애들이 있죠. 지식은 많으나 사회생활 못하고 말은 잘하는데 실속 없고 그런 애들이 쟤네예요. 몇 시간이나 하루 정도 하지 않고요. 거래량이 터졌을 때 터진 날 한 30% 사보고 눌림목이라는 거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추가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저항을 돌파했을 때 그것도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그때 비중을 더 추가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무조건 싸게 사려고 안 해요. 저는 확인하고 비싸게 사도 상관없다. 어차피 나는 멀리 볼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보면은 로봇 관련주 그리고 또 로봇 수술하는 인큐 어쩌고 막 영어 긴 뭐 회사 있어요. 그 회사가 지금 신고가를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 그 한국에도 있... 다빈치인가 뭔가 뭐 하나 이름이 뭐였지? 로봇 수술하는 우리나라도 있죠. 고형 이렇게 뇌수술 로봇 있고 뭐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쪽에 이제 바람이 불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물론 제일 좋은 건 엔비디아, 뭐 애플 이런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분야.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걔네 종목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다음 테마로 미리 담아둘 거는 아까 말씀하신 텔레칩스가 들어가는 뭐 자율주행 쪽, 뭐 전장 부품 그쪽하고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스마트 시티. 레이첼님 로보티즈까지. 뭐 갑자기. 로봇은 현대차인데 그것도 맞습니다. T 로보틱스에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계신 거 그냥 기다려 보셔도 돼요. 근데 이걸 나 이거 막 보다 보니까 막 담아야겠어요. 내가 담이 올 것 같아요. 슬슬 담아야겠네요. 잠깐만. 제가 봤을 때 파워트님이랑 레이첼님이랑 이렇게 좀 경쟁하시는 거 같아요. 아 그러게요. 막 카토키 갖고 너 40개 있어? 나 50개 있다. 막 이러면서. 설마 막 20개 이상 있는 거 아니시죠? 자율주행도 있는데. 기분은 없는 게 없어요. 파바트님 한번 나오시죠. 파바트님 같이 방송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포트가 포트라이트. 그 별명을 코스피로 바꾸시는 게 맞아요. 저도 그래요. 팔면 오르고요. 사면 떨어져요. 그래서 분할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마음 안 아파요. 그래 뭐 가면은 바로 소개팅 할 수 있지. 뭐 깍지 낀 사진 올라왔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사실 올라왔네. 그냥 다 그런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다 그렇구나. 그럼 나도 이제 좋은 짝을 만날 수 있도록 검색을 해봐야 되겠다. 가입을 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가연 뭐 이런데 가입하시면은 정말 돌고 돌다 이상한 애들 옵니다. 다시 한번 이거 할게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방송에 있는데. 예, 근데 그건 이제 좀 너무 오래된 거니까 제가 또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적어놔야 되겠네. 포트폴리오 강의. 성향 테스트. 이거 제가 포트폴리오 짤 때 성향도 제가 얘기는 해요. 예, 그때 예, 얘기하신 성향에 맞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MBTI를 다 볼 수는 없고요. 혈액형에 맞게 이렇게 경험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경험이다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린 경험은 주식시장에 뭐 10년 있었다 이게 아니라 제대로 한 10년. 그냥 있었던 10년은요. 방향성 없는 10년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이 시작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요. 근데 경험이 뭐 1년, 2년밖에 안 됐다라고 하면 훨씬 더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틀어진 방향은 그 0점 조절을 다시 해야 방향성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걸어간 길이 10년이다라는 게 있으면 사람이 고집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게 아집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은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애들 거 따로 있고, 파바트님이 이게 포트를 잘하는 게 저도 이제 아이가 있는 분들에게는 자식 이름으로 대기업들 중에서 뭐 괜찮은 지주사 같은 걸 저 사놓으라고 그래요. 뭐 삼성전자 사놓으라고 해본 적 한 번도 없고요. 뭐 한화라든지 아니면 뭐 효성 뭐 이런 회사들 아니면은 하나 시스템도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쪽 하나그룹 괜찮고요. 그 SK 뭐 이런 회사들은 결국은 그런 애들은 갑니다. 결국 그런 애들은 가요. 근데 그걸 단기 포트에 놓고 보면 무겁잖아요. 속 터지죠. 속 터지죠. 자식 이름으로 그렇게 사놓는 거 그리고 그 세금 절약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도 되게 좋아요. 주식 급락했을 때 갖고 있는 주식을 그 기점으로 증여를 해버리는 것도 세금 절약되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주식 급락하거나 뭐하고 하면은 재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증여예요. 어차피 올라갈 거 아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증여하면 세금 절약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 있어요. 예,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는 되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동료를 만나고 좋은 팀을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좋은 선배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제 목표는 뭐 그러니까 그런 좋은 어쨌든 나이를 떠나서 좋은 선배,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렇게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선배가 돼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은 노력이다라는 게 사실 지금 당장은 보이지가 않죠.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내가 말하는 말이나 행동에서 변화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보면 내가
늘긴 늘었네라고 하는 순간이 분명히 오실 겁니다. 아까 좀 전에 오기 전에 제가 단골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채널 이름이 너무 심오해.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름을 바꾸래서 뭐로 바꿔요? 그러니까 옷장사 주식 뭐였지? 옷장사 직관적으로 바꾸라는 얘기. 네. 옷장사 주식 생분해 플라스틱 이렇게 딱 바꾸라고 그랬나? 이콘 말이지. 주식까지 조금 괜찮았는데 생분해 플라스틱. 그래서 그 어떤 분은 또 옷장수의 보물지도라고 막 검색했는데 장수의 몸을. 장수라고 하면 왠지 조금 느낌이. 그러게요. 옷장수의 옷장수 뭔가 막 팔아치우는 느낌이잖아요. 치우는 느낌이 장수. 저는 참고로 이제 제일평화시장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습니다. 오래되니까. 아시죠? 네. 제일평화에서 12년째 남성복 도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옷 장사를 하게 된 것도 이게 술을 끊으면서 밤에 갈 데가 없잖아요. 밤에 갈 데가 없어. 근데 제가 그때 한성대 살다가 장이동으로 이사 갔어요. 대학교 졸업하면서. 한성대 살 때도 주식 끝나면 물론 이제 여기 우리 자주 오는 그 지연이랑 뭐 또 개영이 이렇게 막 친한 후배들하고 왕십리 이제 그 곱창 먹으러 많이 다니고 했었죠. 놀 때는 제대로 놀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공부하고 밤에 진짜 술 안 먹으니까 애들이 다 손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술 끊으면 이제 좀 욕 먹기 시작하고 하는데 밤에 너무 갈 데가 없어서 한성대에서 걸어서 한 40분 걸리면 동대문 가거든요. 동대문 원래 옷 좋아하니까 맨날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친해진 거예요. 상인들하고. 그렇다 보니 뭐 50% 할인 아이스크림 있을 때 한두 명씩 사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메토 사장님 옷이 너무 많은 거야.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다 친해지다 보니 안 오면 왜 안 와 전화 오고 장사를 하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친해지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일찍 퇴근하면 내가 돈 받아주고 뭐 쓰고 돈 어디다 넣어놓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장사하는 법을 그냥 자연스럽게 터득을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금융위기 때문에 옷가게들 망하니까 그럼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오픈했을 때도 아무도 내가 오픈한 걸 몰랐어요. 맨날 오니까 여기 매장이 여기였어? 다 이 정도였지. 네 맞아요. 책 제목입니다. 네, 책 제목이.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살다 보면 이제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이 있잖아요. 뭐 요거랑 그리고 카네기 인간관계론 그리고 그 틴나탄이라는 그 티벳 그 화 네, 그 스님 틴나탄 막 그럴 거예요. 그 한 화라는 책, 제가 화가 많아갖고 그 책 보고 이제 화를 내려놓는 법을 그 했었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감명 깊게 본 책들이 많죠. 이렇게 뭐 투자 고전들도 많이 보고. 이게 아기 재우면서 듣고 계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스 조이 파파도 아기 재우는 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워낙 아이가 에너지가 아주 넘칩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계속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이게 좀 아무도 안 들어오면은 나 혼자 여기서 불멍이라도 때릴까? 불멍이라도 때리려고 내가 지금 이게 라이터까지 라이터로 이렇게 딱 라이터를 이게 담배를 안 피니까 이게 어떻게 켜는지도 모르겠네. 이거네. 딱 이게 불멍이라도 하고 ASMR인지 뭔지 그거나 할까 이렇게 불멍할 뻔했습니다. 여러분도 불멍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있으면 어차피 뭐 거의 식구 같네 이분들. 그렇죠. 뭐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우리 1촌 된 겁니다. 1촌. 파도 타기 한번 하시는 예.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고요. 여러분들 계속 카페에서 제가 소통하겠습니다.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공부하시죠.